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북한군이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용 무인기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구형 재판이 변호인들의 시간 끌기로 자정을 넘겨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최종 변론과 구형, 최후 진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잇따르면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로 위 살얼음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군 당국의 성명을 통해 한국이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두 차례 이뤄졌다며 추락한 무인기 사진과 북한 내 촬영 내용, 비행 일지까지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침투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바늘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엔 비상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첫 소식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4일과 지난해 9월 개성 인근에서 격추했다며 공개한 무인기 사진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무인기들에서 감시용 장비와 5시간 넘게 북한에 촬영한 영상이 발견됐다며 특수 전자전 자산으로 무인기를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변인은 인천시 강화군과 파주시 적성면 등 자체 파악한 무인기의 이륙 지점과 해당 지역의 민간인 접근성을 근거로 한국군의 소행으로 단정하며 정권이 바뀐 뒤에도 도발 행위가 계속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한국 호전광들의 광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차 조사 결과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에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우리 군이 보유한 기종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남북이 합동 조사를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청와대는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우리 군 주장을 뒷받침하듯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을 보면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품은 대부분 중국산이었고 이 삼성 로고가 찍힌 메모리 카드까지 발견된 겁니다. 이 국내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군 당국은 우리 측 민간 무인기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북한이 추락시켰던 무인기 사진입니다. 중국 스카이워커 테크놀로지사의 모델과 외관상 유사한데 이 모델은 동호회용이나 상용, 산업용으로 100만 원 안팎에 판매됩니다. 추락한 무인기 부품을 살펴보니 중국산 저가용 수신기가 눈에 띕니다. 2, 3만 원 상당으로 전파 방해를 막는 항제밍 능력이 떨어져 군에서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걸로 평가됩니다. 지난 4일 개성시 개풍구역 인근에 추락했던 무인기 역시 부품 대부분이 중국산. 삼성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메모리 카드도 보입니다. 두 개의 무인기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각종 RC 부품들을 조합된 걸로 봐서는 비행의 주체는 동일한 조직 또는 단체로 추정이 되는데요. 지난 2022년 우리 측 민간 무인기가 북한 금강산 일대를 촬영한 영상이 MBN 단독 보도로 공개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민간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도 북한에선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우리 군이 아닌 한국이라고 지칭했다면서 그 당시처럼 민간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우리 군의 소행으로 조작하기 위한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네, 보신 대로 우리 정부의 발표와 북한 측 자료를 종합해 볼 때 군 차원의 무인기 침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성명 발표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정치부 표선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표 기자,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 살펴봤지만 이번 무인기 침투, 이 민간의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성명부터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네. 이 북한은요, 무인기를 보낸 주체를 대한민국이라고 표현을 했지 한국군이라고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다만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을 무인기가 통과했다면서 이 배후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이라고 해도 군이 묵인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책임을 부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민간이 했을 수가 있는 건데 왜 북한은 우리 정부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까? 북한이 주장하는 시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 10월 그리고 지난 4일이거든요. 네. 먼저 4일은요. 이재명 대통령 방중 기간입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이거든요. 한중 양국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해 10월은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라는 END 구상을 밝힌 직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네, 두 시점 모두 우리 정부가 대화 재개 노력 의지를 밝혔을 때네요. 네, 그런데 그 시점만 이렇게 콕 집은 건요. 한마디로 한국이 겉으로는 대화하자, 이렇게 대화하자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한테 무인기를 보내서 기만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이 대통령 한중 회담에서 중국에게 북한 문제를 위해서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잖아요. 중국은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렇게 답한 중국을 향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북한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는 바늘 구멍이라도 뚫겠다는 심정인데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북한은 곧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 특히 이번 성명은요,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네.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번 기회로 적대적 두 국가를 당규화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공식화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평화 구상과 무인기 침투는 모순되기 때문에 중국의 평화 중재자 역할을 사전 차단하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적대적 두 개 국가의 정당성 강화를 통해 체제 결속도 이끌고 또 오는 4월에는 북미 대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북미 대화를 하더라도 남한을 배제시키고 우리끼리 직접 하겠다, 이런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니냐 평가도 나옵니다. 네, 북한의 이 같은 의도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반도 긴장이 다시금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화 재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표선우 기자였습니다.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로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결심 재판은 구형도 듣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중단됐습니다. 15시간 가깝게 변호인들이 사실상의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인데 결국 오는 13일 구형을 위한 재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입니다. 재판 시작 당시 지기현 재판장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재판을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구형 절차 전 보통 간단하게 끝나는 증거조사 단계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은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일단 저희가 제출한 증거 전체를 리스트업을 해서 보고를 설명드리고요. 그 요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준비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재판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변호인이 일부러 말을 느리게 하는 듯한 상황까지 나오자 특검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셔서 제안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읽는 속도만 좀 빠르게 해주시죠. 제가 빨리 하면 혀가 짧아서 말이 꼬입니다. 못 알아듣게. 재판은 자정을 넘겨 오늘 오전 0시 10분쯤 멈췄습니다. 15시간 가까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순서가 오지 않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는데 이날은 구형 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기일 날은 그냥 무조건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옵션은 다른 건 없어요. 재판부도 이 이상은 방법이 없고. 여당은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이처럼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며 법정에선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한 윤 전 대통령부터 목이 쉰 채 사과를 거듭하는 재판장까지 이례적인 진풍경을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간 재판 강행군이 이어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 눈을 감고 있거나 고개를 숙이고 조는 듯한 모습입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변호인단은 저녁 식사도 못했다며 재판을 미뤄달라 간청합니다. 지금 저녁 식사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안 된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방청객들의 원성도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 끝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왜 방청객 분들도 막 화도 나시고 막 그러실 텐데 근데 뭐 재판부에서 막 길게 끌려고 해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지쳤는지 재판 도중 잠시 법정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말이 길어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을 제지하려던 지 부장판사가 진땀을 흘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김용현 피고인 쪽에서 전반적인 얘기를 겹치는 부분을 좀 쫙 하고 계시거든요. 의미 없는 내용을 쭉 읽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저는 읽혀졌고 그렇게 생각하시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1박 2일 재판에도 구형조차 못하고 끝나자 지 부장판사는 죄송하다는 말만 3차례 반복하며 조심해서 귀가하라는 인사를 남겼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오늘 오전 서산 영덕 고속도로 양방향에서 비슷한 시각 잇따라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마다 연쇄 추돌로 번지면서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큰 인명피해가 났는데 먼저 사고 개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멈춰보지만 결국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잠시 후 뒤따르던 차량이 또 받고 옆에 있던 화물차도 쾅 소리와 함께 앞으로 밀립니다. 사고 현장에는 화물차 한 대가 뒤집힌 채 난간을 뚫고 나가 위태롭게 매달렸습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발생한 이 사고로 차량 6대가 추돌해 화물차 운전자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지점 한 100m, 200m 지점에서부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차를 받고 그러고 한 5초 되니까 뒷차가 받고 7시 2분쯤 1km 떨어진 청주 방면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고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구조에 나섭니다.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승용차에 탄 4명이 숨졌습니다. 또 2km 앞에선 철제빔이 여기저기 떨어져 있고 승용차는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서산 영덕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건,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남상준 아들목에는 사고 차량 대부분이 견인돼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량들은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마친 뒤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이번 사고들이 모두 가까운 곳에서 비슷한 시각에 발생했다는 점을 볼 때 경찰은 도로 위에 생기는 얇은 얼음막,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다시금 강조드리지만 겨울에 고속도로 달리실 땐 꼭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구중 충돌 현장입니다. 구조 중인 소방관들 뒤로 우산을 쓴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영하권을 맴돌았던 사고 현장 주변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살짝 오고 있었고요. 저희도 미끄러져가지고 차가 돌아가더라고요. 사륜으로 가는데도 차가 밀려요. 완전 빙판이어서. 사고 이후에도 도로 곳곳에는 살얼음이 관찰됐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가 광범위하게 얼어붙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도로에 비나 눈이 얼어붙으면서 발생한 일명 블랙아이스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북 성주의 한 도로에서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숨졌습니다. 겨울철 도로 표면에 생긴 얼음막인 블랙 아이스는 맨눈으로는 단순히 젖은路面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눈길보다도 더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겨울철 대형 사고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리 좀 검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방의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죠. 블랙아이스 구간에 들어섰다면 운전자들 역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N 뉴스 이종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혹독한 겨울날이었습니다. 강원도엔 대설특보가, 또 수도권엔 태풍 같은 바람이 휘몰아쳤는데요. 경기 의정부에선 20대 남성이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깔리면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하원 기자입니다. 길바닥에 대형 간판이 떨어져 있고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으로 떨어진 건물 간판에 지나가던 20대 남성이 깔리면서 숨졌습니다. 가로 15m, 세로 2m 크기의 대형 간판은 아직도 붕괴된 채 남아 있습니다. 사고 당시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9m가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와 보니까 그 소방관 분들이 그 기계로 사람을 꺼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돌아가셨다고 그 가림막으로 가리시더라고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예식장은 옥상 쉼터 지붕이 날아갔습니다. 간판에 걸려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강풍에 전국에서는 강풍 피해 신고 수백 건이 잇따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강풍으로 4명이 다쳤고 경남에서도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강풍으로 담장이 무너지고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생긴 사고입니다. 강원도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삼척과 태백, 강릉에 10cm에서 15cm의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운영하며 사고 방지에 나섰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의성과 안동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8도가량 더 떨어져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시작됩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대전에선 만취 운전에 뺑소니까지 벌인 2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화재도 잇따랐는데요. 경북 의성에선 산불이나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크게 파손된 채 멈춰섰습니다. 이거 자주 누구세요? 자주? 도망갔대. 근처엔 가로수를 들이받은 소형차가 서 있습니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SUV 운전자가 만취해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고 도주했습니다. 운전자는 곧 자수했지만 40대 소형차 운전자는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캄캄한 새벽 시뻘건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오늘 새벽 3시 43분 인천 중구의 한 골목길 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3개 동이 순식간에 불탔습니다. 다행히 1시간 남짓 만에 불은 꺼졌고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강한 바람 탓에 불은 주변 건물로 더 확산할 뻔했습니다. 오후 3시 14분에는 경북 의성군 비봉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강풍을 타고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소방은 헬기만 11대를 투입해 불길을 최대한 빨리 잡을 계획입니다. 의성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오로리와 팔성리, 비봉리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헬기 4대를 비롯해 장비 15대가 출동해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1.5헥타르 축구장 2개 넓이 임야를 태웠습니다. 대구의 한 15층 아파트에선 14층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6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가 된 사건 소식 기자와 함께 더 들여다보는 사건 추적 순서입니다. 주진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보죠. 그림을 보니까 비행기 내부 같고 뭔가 펑 터졌다는 소리 같네요. 네, 맞습니다. 연일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가 이어지고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제 저녁엔 인천에서 출발해서 홍콩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 불이 났고요. 오늘은 중국에서 출발해 청주로 오던 티웨이 항공기에서 보조 배터리 화재가 났습니다. 보조 배터리 연기가 나가지고 승무원분들이 물이랑 소화기 이용해서 진압한 거는 승무원분들 병원에 검사차 가셨는데 다 이상 없음으로. 진압도 됐고 승무원분들 모두 무탈하다니까 다행인데 사실 보조 배터리는 이제 여행길의 필수 소지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화재 위험성은 있고 참 어렵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항공사의 대처보다 더 중요한 건 승객들이 어떻게 해서 안전하게 들고 타서 불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지난해 에어부산 보조 배터리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탑승객 수백 명이 긴급 탈출할 정도로 정말 긴급했는데 이후에 관련 방침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의자 부분에 이제 좀 절연 테이프를 좀 부착하도록 권고되고 있고 선반 위에다는 보관은 되도록 안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죠. 그거는 이제 거의 금지죠. 정리해보면 절대 수화물로 붙이지 말고 가지고 타되 머리 위에 있는 선반 보관은 절대 안 됩니다. 수화물이 안 된다는 거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기내 위 선반에 그러니까 머리 위 선반에 보관하지 말아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배터리가 짐에 눌리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선반에 넣어두면 불이 나도 대응 속도가 느려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이 지적사항은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희 기자였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중정서 공략에 나섰습니다.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혐중정서 자극이 국익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외국인 댓글이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비판글 6만 5천 개 이상을 올린 SNS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 명을 넘어서 국민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에 찬성 여론이 높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관련 법안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 대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혐오 감정을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조장하고 있는데 외교의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여론 조작을 우려한다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부터 실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주장은 한동훈 전 대표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디지털 주권을 지키고 댓글 조작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민주당에선 김병기 의원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지만 실제로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자 보복성 질의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 전직 보좌진은 김 의원이 당시 빗썸뿐 아니라 경쟁업체인 두나무 대표에게도 아들의 이력서를 전달하며 취업을 부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나무 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김 의원의 차남은 이듬해 1월 빗썸에 취업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는 질의를 준비하라며 문을 닫게 해야 한다,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그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가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면은 루나 사태 때도 폭락 직전까지 정상 거래를 가장 마지막까지 허용한 업체죠.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은 MBN에 이런 의혹은 지난해 11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보도되고 있어 유감스럽다며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열리는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본 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민기숙입니다. 해외 소식으로 뉴스 이어갑니다. 경제난으로 촉발된 이란 내 반정부 시위가 통제 불능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규모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60명을 넘어선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차량은 뼈대만 남았고 구호를 외치는 시위대가 수도 테헤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화폐 가치 폭락과 물가 폭등으로 시작한 시위는 13일째 이어지며 반정부 시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과 군경을 합쳐 모두 6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하루 사이에만 20명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했고 테헤란 검찰청은 당국과 충돌하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번 시위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چند صد هزار انسان شریف روی کار آمده در مقابل کسانی که تخریبگرند جمهوری اسلامی کوتاه نخواهد آم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면 개입하겠다며 군사 행동을 시사했습니다. I've made the statement very strongly that if they start killing people like they have in the past, we will get involved. We'll be hitting them very hard where it hurts. 미국이 최근 군사력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은 그린란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영유권을 가진 덴마크는 물론이고 그린란드가 좋아하든 말든 반드시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린란드를 미국 땅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Number, any number in the world and we'll know. And we'll say no. It belongs to us and only us only. 그린란드를 자치령으로 두고 있는 덴마크와 다수의 유럽 국가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I would like to make a deal, the easy way, but if we don't do it the easy way, we're going to do it the hard way.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의 찬성을 얻기 위한 돈 문제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안보 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다음 주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살민입니다. 물가는 하루가 놀랍게 치솟는데 배꼽 시계는 눈치도 없이 울려대고 참 여러모로 끼니 챙기는 게 버거운 시대입니다. 이에 편의점 업계가 초저가, 초가성비 점심 먹거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 편의점이 출시한 도시락입니다. 국산 쌀에 반찬도 다양하지만 가격은 3,000원대, 카드 할인까지 받으면 1,950원에 살 수 있습니다. 도시락 가격이 파격적으로 싸다 보니 이렇게 한 손 가득 컵라면과 음료를 곁들여도 10,000원이 넘지 않습니다. 높아진 물가에 구매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겁니다. 요새 4,000원이 넘는데 3,000원대면 굉장히 요새 볼 수 없는 상품인 것 같아요. 보통 한 끼당 10,000원이 넘는데 경기 부진과 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생활비를 줄이려는 짠물 소비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요구를 확인한 편의점 업계는 초저가를 내세운 가성비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김밥 값을 확 내렸습니다. 실제 외식비 평균 김밥 한 줄 가격은 2,700원대부터 3,700원까지 올랐습니다. 2,500원인 편의점 김밥을 비교하면 최대 1,20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얇아지는 지갑 걱정에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좋은 제품을 향한 유통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보통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세 물건이 쏟아지면서 입주장이 열렸다고들 했는데 요즘에는 전세보다 월세 물건이 더 많다고 합니다. 세입자 전세 대출이 막히면서 벌어진 일인데 배준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로 이사차가 줄지어 들어옵니다. 차량마다 이삿짐 상자들이 가득하고 수레에 실어 옮기는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2,600가구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로 지난달 말 입주에 들어가며 중개업소엔 세입자를 구해달라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월세가 부쩍 늘어났다는 것. 전월세 물건 2,000건 중에 월세가 40%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다들 입주를 하세요. 워낙 옛날부터 사셨던 분들이 많고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월세를 많이 돌리시기도 해요. 바로 옆 1,800세대 아파트는 심지어 월세가 더 많습니다. 이번 달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은 600건대인데 월세는 700건이 넘어 오히려 월세 매물이 더 많습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세입자의 전세 대출을 막자 집주인들이 대신 대출을 받아 월세로 내놓은 겁니다. 예전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가면 전세 물건이 늘며 전세 가격이 크게 떨어졌는데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싼 전세를 찾기가 어렵죠.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내몰리는 결국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게다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자체도 작년보다 40%가량 줄어들 전망이어서 세입자들의 싼 전세 구하기는 갈수록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가객 김광석이 세상을 떠난 지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참 기나긴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김광석의 음악은 여전히 살아있고 또 우리 귓가에 울리고 있죠. 김광석 30주기 추모 공연 현장에 심가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인생을 노래한 음유시인 김광석의 앨범은 지금까지도 한국 대중가요계를 대표하는 명반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1996년 1월 6일 그는 돌연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으로 그를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매해 기일마다 선후배 음악인이 모이는 곳은 고인이 생전 1000회 이상 섰던 옛 학전 소극장. 그리운 명곡을 함께 부르는 광석이 다시 만나기 공연은 올해도 1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 어떻게든 그 친구를 위해서 뭘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 업적도 중요하지만 너무 좋은 친구였죠.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군복무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이등병의 편지를 지나 고독한 청춘을 노래한 서른 즈음에 내가 떠나온 것도 아닌데 이별의 아픔을 그린 사랑했지만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어느 60대의 노부부 이야기까지.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그의 노랫말에는 누구나 느껴본 일상의 쓸쓸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냥 보편타당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감성의 공통 부분을 많이 건드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광석을 위해서 딱 한 잔만 하자. 해마다 후배들의 리메이크가 이어지고 다양한 콘텐츠에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올해엔 30주기를 맞아 대표곡을 담은 헌정 앨범도 새로 발매됐습니다. 8, 90년대를 풍미한 포크 음악은 비주류가 된 2026년에도 그의 음악에 대한 애정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친구들끼리 그래요. 광석이가 제일 낫다. 자, 세상 떠난 지 30년 지났는데도 이렇게 많은 공연을 하고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제일 부러운 친구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주말인 오늘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된 지금도 전국에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고 있고요. 곳곳으로 눈구름도 발달해 있습니다.
중부지방의 눈은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칠 텐데요. 충남과 남부지방은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호남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15에서 2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차츰 북쪽에서 영하 40도에 달하는 한기도 밀려들겠습니다. 오늘 밤 9시를 기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8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3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철원과 봉화는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춥겠고요.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 광주와 대구가 영하 5도까지 낮아져 오늘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에는 또 눈이 내리겠고요. 추위는 주 중반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끝으로 전북 무주 덕유산에 펼쳐진 상고대 절경 전해드립니다. 지역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